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입 화물 운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운송이라는 거는요, 그 수출상과 수입상이 상호 협력하에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수입상의 입장에서 물건을 입수할 때까지, 예, 그 절차를 단계별로 보면은요. 자, 먼저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운송 예약은 셀러 바이어 중에 누가 하느냐? 그건 이제 인커텀즈 조건에 따라서 인커텀즈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운송 예약을 하는 사람은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E 조건이나 F 조건이면 운송 예약은 바이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로 시작되는 조건이나 D로 시작되는 조건이라면 운송 예약은 셀러가 해야 되겠죠. 그쵸? 이건 뭐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운송 예약이 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선적 날짜가 되면 일단 셀러가 선적을 하겠죠. 그쵸?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셀러는 바이한테 선적 정보를 보낸다라는 거죠. 이 선적 정보를 보낼 때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선적 정보 보내는 거를 영어로는 shipping detail, 선적 정보를 shipping detail 아니면 shipping notice 아니면 shipping advice 그렇게 써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선적 정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대개는 제품명을 써놓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BL 넘버, BL 번호, 선화증권 넘버가 BL 공에 써 있잖아요. 선화증권 번호, 그 다음에 도착 예정일, 그 다음에 뭐 출항 예정일, 도착 예정일 이런 것들 그냥 쭉 쓰시면 돼요. 바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래서 보내면 그거를 딱 이제 바이어가 보게 되면 언제 출항했구나. BL 넘버가 몇 번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셀러는 바이어한테 선화증권 원본을 세부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며칠 동안 공부했던 수출 화물 운송 절차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셀러는 바이한테 선화증권을 보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내는데 계약서상의 결제 방식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TT 방식이라면 셀러가 바이한테 원본 세부를 직접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 입장에서는 어느 날 선적 통지를 딱 받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DHL이나 아니면 EMS나 이런 국제 특성으로 보내온 선화증권 원본을 딱 입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화증권 입수를 딱 했어요.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여러분들 물건을 실은 배가 여러분들 지금 수입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입상 입장이라고. 그래서 선화증권 받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으면 아, 선사나 포도에서 화물 도착 통보라는 게 와요. 화물 도착 통보. 이거를 영어로 arrival notice라고 해요. 그래서 arrival notice가 팩스나 이메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 선사가 보내주게 돼요. 근데 대개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기, 수입국에 도착하기 뭐 한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전에 보내온다. 자, 이제 물건이 이제 도착할 때 됐으니까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하세요.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arrival notice를 받고 나서 하루 이틀 있으면 이제 배가 입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입항을 해서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하역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이제 하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그 다음에는 여기 화물을 장치한다 그랬는데요. 예, 머릿속에 이렇게 딱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부두에 컨테이너 선박이 이렇게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크레인을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하나 부둣가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가 가서 컨테이너를 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부두 내에 있는 아니면 부두 약간 밖에 있는 보세 창고나 보세 장치장, 그냥 보세 창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 창고에다가 화물을 집어넣는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화물을 장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컨테이너 선박이 부두에 도착했을 때 하선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 하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창고로 집어넣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이다. 그럼 서울까지 보세 운송을 할 수가 있어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서울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와가지고 서울의 보세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통관을 진행한다는 거죠. 통관을. 수입 통관을 진행한다. 수입 통관이란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통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화물을 외국 화물을 국내 화물화 시키는 작업. 이걸 통관이라고 해요. 대개는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내고 하는 과정. 만약에 검역이나 검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그걸 이제 거치는 전체 과정을 통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관이라는 거는 수입 화물의 입국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입 화물의 입국 절차. 통관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통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건을 창고에서 찾으면 되겠죠. 화물을 찾을 때는요. 화물 인도 지시서라는 게 필요해요. 화물 인도 지시서. 그래서 이 화물 인도 지시서를 선사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화물을 창고에서 출고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간단해요. 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수입상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계약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셀러가 선적한 다음에 어라이벌 노티스를 보내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화물이 도착할 때가 됐네. 그러고 있으면 BL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BL이 들어오는데 TT 방식이면 뭐 DHL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만약에 추신 방식이거나 아니면 LC 방식이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야, 선적 서류, BL을 포함해서 모든 선적 서류 왔거든? 그러니까 빨리 대금 결제해. 그리고 서류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면 서류 먼저 찾아가고 돈은 나중에 입금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왜 서류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서류만 먼저 받아올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셀러하고 결제 방식을 뭘로 했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죠. 만약에 추신 방식일 때 DP로 했다. 그럼 결제를 해야 되겠죠. DP라는 게 Document Against Payment니까. 결제하고 서류 받아오고 DA를 했다. 그럼 서류만 받아오고 DA 중에 만약에 DA인데 뭐 30일짜리다. 그럼 30일 후에 입금하면 되는 거고요. LC도 마찬가지고 SIT다 그러면 바로 입금해야 되는 거고 유산스 30일짜리다. 그러면 30일 후에 입금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바로 그냥 포워드한테 주면 돼요. 예. 포워드한테 주면 포워드가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입 통관하고 할 때 만약에 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세 얼마 입금해라 그래요. 입금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물건을 통관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고까지 딱 포워드가 입고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서류 받아서 포워드한테 넘겨주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물건 받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입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선적서를 받아가지고 포도한테만 넘겨주면 포도가 알아가지고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내고 다 하고 물건 찾아가지고 갖다 준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걸 그런 거죠. 전체 과정을 포도가 하는 일도 포함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내 물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 손에 들어오느냐 그랬을 때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화증권 입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화물 도착 통보가 오고 그럼 이제 도착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루 이틀 있으면 화물이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창고에다가 갖다 넣든지 아니면 보세 운송해 가지고 여러분들 창고 있는 지역에 보세 창고에 갖다 넣든지 하고 그 다음에 수입 통관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고에다가 입고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간단하니까요. 수입하는 거는.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입할 때는. 네. 물론 이제 통관할 때 이제 우리나라로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갖췄냐. 그쵸? 그래서 수입 통관이 거부되지는 않겠느냐. 이게 문제죠. 그쵸? 근데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수입의 초기 단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그거잖아요. 수입 요건 확인하는 거. 그쵸? 수입 요건, 관세 이런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알아줘 처리했을 문제지. 통관하는 단계에서 아이씨 나 이거 통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가면서 아씨 이거 입국 안 되면 어떡하지? 특히 요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막 예방 접종해라, 막 증명서 제출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는 인터넷에다가 미리 입력을 해서 사전에 코로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다가 증빙을 해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준비 안 해놓으면 안 해놓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씨 나리타 공항 내려가지고 저기 뭐야 입국 못하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못하다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그죠? 그건 바보야. 그죠? 미리미리 확실하게 해놨어야지, 깔끔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통과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 누가 또 그러더라고. 뭐 검역하다 걸려가지고. 검역하다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놓은 문제지, 통과하는 단계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아씨, 이거 추천 안 받았는데? 그건 당연히 입고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표로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일은 이 내용을 단계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요, 화물 지시서, 이거는 영어로 delivery order, 그렇게 얘기해요. delivery order. 화물 도착 통보는, 이거는 arrival notice,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내일 이런 얘기들 쭉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그려보셔야 돼요. 내가 수입할 때 화물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셀러가 물건 싣고 나서 어라이벌 노티스를 보내오겠지? 보고 나면 선적했다는 게 이제 확실히 좀 감이 잡히겠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어라이벌 노티스가 딱 도착하면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죠? 화물이 도착한다는 게 배가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들어오면 컨테이너를 부대에 있는 창고에다가 옮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내가 원하는 세관 창고로 옮겨서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받아오면 되는구나.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주느냐? 포너한테 맡기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만 드렸고요. 내일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